허피디님이 이제 올해 새로 2020년에 부동산 관련 강의를 들으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거 보고서 좀 한번 보고 가면 좋지. 도움 되겠다 해서 네 다운 받았거든요. 깊은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이거 네. 보고 가면. 그래요? 모르겠어. 근데 나는 허피디님의 반응은 상당히 기대가 돼요. 어떨지. 그 굉장히 좀 유니크한 사람이라 어떤 네 어떤 반응을 그래요? 보일지 되게 궁금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자영업 보고서, 부자 보고서, 뭐 외식 보고서 이런 보고서 우리나라 IT가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얼마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분석하는 게 유튜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구글링에서 얻어지는 정보 발빠르게 그거 해석하고 핵심을 이제 전달하는 게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굳이 이제 막 팔로우하고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면 여러분들이 또 굉장히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부자 보고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통계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서울시 뭐든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다 있어요. 그러니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데이터 시대 얘기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할 수 있는지 아까 김슬아 대표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도 빅데이터 이용해가지고 AI로부터 시작돼서 빅데이터 모집하고 그걸로 사업을 운영하는 게 마켓컬리의 핵심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업장 그리고 이렇게 부자 보고서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자영업자하고 부자 이렇게 두 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잖아요. 네. 한번 보시죠.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어. 부자. 잠깐만. 우리 마음속에 부자 개념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네. 저는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게 부자라고 와 생각해요. 대박이다. 되게 좋다. 시스템. 진짜?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3대. 네. 와. 그냥 제가 왜냐면 좋아하는 그런 기업 외국 팟캐스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스템 바뀔 때 우리가 뭘 시작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어요 얘기해요. 이걸 하면은 지금 이걸 하면 3대가 먹고 살아요 라는 말 듣고 부자란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재밌다. 내가 지금 한 걸로 3대가 먹고 사는 거. 재밌다. 장난 아닌데? 저는 그래요. 제가 아마 제일 소박할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해도 되면 부자다. 그럴 수 있다면 부자다. 그럼요. 난 그거밖에 없어. 부자,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뭐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해도 되는 사람.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돈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부자다. 뭘 사든 뭘 배우든 뭘 경험하든 이게 얼마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으면 부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좋다. 네. 우리 셋 다 또 생각이 다르 재밌네. 네.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부자.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불어나는 걸 막기 힘든 사람.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렇지. 돈이 불어나는 거를 간신히 막는다고. 뭐 늘어날 것도 아니고 간신히 막아. 한 달에 막 몇 억씩 써야 돈을 간신히 불어나지 않아. 맞아 그게 그치? 제일 맞아. 저 회사 이사님이 그치? 써도 앞자리가 안 바뀐다고 얘기하시는 분. 진짜? 우리는 0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그때 있더라, 얘기했잖아요. 대기업 자재들이 돈을 막 쓸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일 한 푼 안 하고 흥청맞췄을까? 그게 바로 했는데,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얘네들이 써줘야 되니까. 그렇지. 돈의 논리. 아하. 불어나게 돼 있거든요. 뚱뚱해지거든 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지. 막 버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밑돈이 숨을 못 쉰다는 얘기 알잖아요. 맞네. 그치? 정의는 바뀌겠어. 그렇지. 부자란 그런 거지. 간신히 막 더 써줘야 돼요. 이거 빨리 써. 이거 빨리 그치? 사. 그래야지 세금 덜 내는 거야. 빨리 명품 가서 싹쓸이 해와. 너무 뚱뚱해지기 전에. 그렇죠. 자본주의에서는 그렇다는 거. 아이고야. 참 재밌네요. 참 이런 걸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네, 그냥 그쵸. 한꺼번에 다 털어버려도 되는데.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부자 보고서 뭐가 네. 나와 있나요? 부자 보고서의 전체는 거의 60페이지가 넘는데 앞에서 이제 서머리만 이제 이게 좋아요. 해 보자고 하면은 대한민국 그러면 부자 몇 명이냐 한다면 대략 32만 명쯤 된다. 많다. 근데 KB의 기준은 KB 기준은 뭐예요? 뭡니까? 그렇죠.
이제 KB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누구냐면은 10억 이상의 현금 자산만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현금 10억. 그리고 그 사람들이 너네는 그럼 부자는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니라고 했을 때 50억은 있어야 부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이 인터뷰한 사람, 그렇죠. 인터뷰한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를 한 거죠. 그러면 그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32만 3천 명 정도가 부자다. 와, 자산이 32만 명이 50억 정도 갖고 예, 있다. 50억 이상. 와. 그러니까 옛날에 10억 벌기 이런 건 귀여운 거지. 아이고 귀여워라. 왜냐면 그래야 강남은 집 한 채 사니까. 그러니까 집 한 채 못 사. 집 한 채도 못 사잖아요. 이제는. 그저 얼마나 귀여울 거야. 근데 순자산 10억은 진짜 큰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순자산, 현금 자산만 10억 이상이 있고 총 자산은 50억 정도 있어야 사람. 부자지 않니? 그리고 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은 순자산, 국민은행 기준 통장에 10억 이상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인터뷰한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32만 명. 밑돈이 숨을 못 쉬어요 하는 사람들. 아니 이게 10억이 300만 원씩 매달 30년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 10억이 너무 쉬운데 그게 현금으로 그러니까요. 있을 때 진짜 큰 돈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8개에 대한 개념이 하도 억억하고 몇 조 뭐 배민이 6조 막 이러니까 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1억이라는 돈을 그만큼 1억이라는 숫자는 동그라미 8개가 올라간다는 거는 100만, 1000만 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돈인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서 1억은 뭐 돈도 아니고 10억, 50억까지 그러니까. 하고 있어서 그런 거지. 왜냐면 돈의 가치가 좀 더 떨어지면서 더 숫자는 커지겠죠. 32만 명이라니 놀랍습니다. 32만 명. 그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보이질 않아. 나 3명 알고 있어. 3명. 실제로 만나고 얘기해 본 사람 3명 있어요. 인도 여행 갔을 때 만났던 그 태양광 하시는 대표님. 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여행 갔을 때 만났던 땅 부자 사장님. 다 한국에 안 계시구나. 그리고 이제 아현동에 있는 가구 하시는 부동산 부자님. 그 앞에서 쓸면서 계시는 3명. 확인된 사람은 3명이야. 어떻게 생겼는지도 다 알아. 네네. 부자라고 답이 나오네요. 부자라고 얼굴 딱 있는 건 아니고 답이 나오죠. 사업, 땅, 부동산이었어요. 부동산. 다 부동산. 부동산 아니면 사업. 그치. 그거밖에 한 분은 건물, 족족 돈 생기면은 집 산 사람, 한 사람은 땅, 넓은 땅 옛날부터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 확 오르신 분. 대단하다. 자, 봅시다. 그래서 보면 총 자산의 구성 비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자산이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 뭐 자산이야. 당연히죠. 내 건강이 자산이야. 이러지만 그거는 되게 비율이 낮고. 네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부동산 자산, 그죠? 그리고 금융 자산 이 정도로 이제 이 사람들은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그러면 좀 재밌게 갑시다. 여러분 자산은 뭡니까 그러면? 건강한 몸, 뭐 이런 거. 우리 자산이 뭐냐고요? 없다고 하면 슬프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산,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산. 나는 내 먼저 할게요. 도전하고 끈기 있게 하는 거. 멋있어. 그게 제 자산입니다. 그렇지, 그런 거. 부기님은? 나는 굴하지 않는 거. 굴하지 않는 거? 그게 자산입니까? 나는 그게 자산인 거. 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거 굴한다거나. 별로 그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지대로 하는 거. 내 기질대로 하는 거. 그리고 뭐 실패해도 제일 자신 있는 건 그거예요. 진짜 거짓말 않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내일 만약에 갑자기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내 재산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뭐 다시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경험이 자산이네요. 그렇지. 그렇다. 경험이 자산. 그리고 난 그냥 힘들지만 할 수 있어 이거. 내 저력이 난 자산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이제 허피디 오면 허피디 자산을 들어봐야 되겠네. 아이디어지 이 사람은. 그런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과연 그렇게 얘기할지 들어봅시다. 생각 못할 것 같아. 본인? 사람이 자산이다. 저에게는. 그럼 누가 있는데요? 우리. 네, 여러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전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자산이다. 저에게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뜸부기님이 안 계실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뭐요?
허피디는 아이디어가 자산이다. 좋은 말 해줬지. 너무 좋다. 근데 그걸 느낀 거예요. 아이디어 많지만 이걸 제가 잘 실현을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이 자산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허피디의 그릇을 감당 못할 거야. 왜? 같이 하잖아요. 더 큰 곳으로 가시지요. 날 불러주는 데가 없어요. 재밌어. 네. 여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것만 이렇게 쭉쭉 보자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는 현금들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자들이 이걸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나 결정하지 못하는 돈이 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기도 좀 뭐한 것 같고, 뭐 얼마나 코스피 올라갈까 뭐 이런 것 같고, 네. 부동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정체되어 있는 돈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부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 거지. 돈 공부를 많이 했네. 그렇지. 돈 공부를 많이 한 거죠. 그렇다면은 돈을 투자했다 이거예요. 그 뭐 땅이든 뭐 펀드든 채권이든 파생 상품이든 빌딩 상가, 가구 뭐 거주의 주택, 토지 임야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면 얼마 정도 돈을 묻어두고 기다렸냐 여기 나오잖아요. 보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4.3년, 펀드는 4년 정도, 채권은 3.5년, 파생상품은 2년, 그다음 빌딩 상가는 7.8년, 거주 뭐 주택 외에 6.5년, 토지 임야 7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파이님도 대략 이건 뭐 평균이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이제 돈이 많으면 이제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년, 8년, 5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투자해서 실제적으로 아웃풋이 나온 게 이 정도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는 결정이 날 것 같고 장기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게 뭐 주식이나 펀드 그다음에 이제 뭐 빌딩 상가 제일 많죠. 24% 이상이 빌딩이나 상가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주택 규제나 뭐 이런 걸 떠나고 또 이슈가 있잖아요. 수축 사회라든지 이런 거 아니어서 빌딩 상가, 요충주의 빌딩 상가를 이 사람들은 사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의 원천 재밌죠. 그죠? 네 돈은 어디서 왔느냐? 부의 원천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부의 원천이 근로소득이 가장 보잘것이 없네요.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이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부자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월급쟁이들이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었지만 어쨌든 사업소득 이 꽤 높습니다. 나는 사업으로 해서 부자가 됐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부동산 부자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사업으로 돈 번 사람이 더 많다. 부자 될 때는 사업으로 버는 게 부동산보다는 더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부동산 투자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사업 소득으로 부동산까지 투자해야 50억까지 가는 것 같아. 맞아요. 다 짬뽕 하는 거죠. 그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 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부동산을 가요. 왜냐면은 사업 하나 키우려면은 이제 힘들잖아요. 이제 키워봤잖아. 그러니까 그분의 그 꿈이 뭐냐면은 그 맨체스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팀을 사는 거. 구단주가 꿈이다 보니까 부동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지금 했던 사업으로 컸는데 더 안 움직이고 좀 더 자동화되려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배민도 마찬가지고 마켓컬리도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사업 소득이 정답입니다. 답입니다. 부동산 한번 묻어놓고요. 그 큰 돈도 없지만 묻어놓고 7.8년 기다리는 것보다 7.8년 동안 열심히 사업 키우는 게 더 낫습니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그래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죠. 아니 현금 자산들이 막 들어왔을 때 사업은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벌 때 저는 이거를 좀 자산으로 좀 묶어놓을 수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게 물론 잘 사야 되겠지만 그럼 잘 사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개를 다 병행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 두 개 다 다들 병행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은 다들 병행하고 하지만 잘못 사지 않아야 된다. 병행하지 않은 사람이 더 없다. 맞아. 그럴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경제라는 게 보이고 시스템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물안 개노란처럼 이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경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맞게 포트폴리오라는 걸 짤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안 하시는 분은 오히려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자기가 이제 다시 뭐 가치 있는 걸 투자를 하실 테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좋은 건 뭐냐면 그래도 사업 소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의외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지만 1위는 부동의 사업 소득이다. 진짜 그렇다. 그래서 이제 파이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자기는 부동산 쪽인 것 같다. 저는 부동산 아닌 것 나도 같다. 아니야, 나도 아니야. 아니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도 저는 너무 경제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수업을 들어야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투자 손실 해본 적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40%가 있다고 했어요. 60%는 없다. 내가 낸대. 이렇게 하면서 하신 분들이고 그중에 이제 가장 그 금융 자산이 위험하네요. 주식 같은 거. 뭐 귀가 얇다거나 아니면 단기성 혹은 뭐 이런 걸로 하신 분들은 60% 가깝게 주식으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자기들의 운영 계획 같은 거 궁금하지만 넘어갑니다. 네. 어차피 뭐 숨을 못 쉴 수도 있으니까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뭐 흐름을 잘못 읽지 않는 이상 50억 정도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잘 자신의 돈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능력이고 사실 50억까지 벌려면 그만큼 쌓은 게 있잖아요. 공부가 됐던 뭐가 됐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생긴 50억이 아니라면 잘들 운영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리스크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아마 두려움이 많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만약 50억 있다면 좀 약간 불안할 것 같긴 그래요? 해요. 네, 왜냐하면 대외적인 뭐 이슈는 없을까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거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부자 32만 명, 5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현금 10억 이상 있으신 분들 뿐만 아니라 매달 자기가 ING형 정말 말 그대로 현금 흐름. 그 맨날 샘물에서 이렇게 물이 네네네. 나오는 그 잘 좋다. 그쵸, 새로운 그쵸. 부자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자, 이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되게 많아요. 어느 지역의 부자가 많은지, 그죠? 수도권에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부산, 대구에 부자가 많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 따지면 저번에 서초구, 종로구, 성북구, 용산구, 딱 이런 것도 구 이야기도 사실을 보면 어느 시대에 어떤 부자들이 많이 살았고, 그 부자들이 강남 어디로 이사 가고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또 아실 거고, 저번에 같이 공유했던 거 세금. 재산세로 해서 해외로 가고 막. 예, 강남에 있는 3구에서 1, 2, 3, 4 다 하고 이제 부자들이 많은 구 이런 걸 통해서 부자들은 모여 산다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또 여러분들이 뭐 해외 투자하시려면 베트남에 하라고 부자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듣긴 했었죠. 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해외 투자라는 게 정말 한국에서도 어려우니까 참 어렵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인이 해외 투자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계시는 거 네, 아니에요? 잘하고 계시대요. 네. 그 베트남이 어떤 리스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예,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슈도 많고.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여러모로 우호적인 부분도 있고 물론 과거에는 그렇진 않았지만 전쟁이라든지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삼성이 공장을 짓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박항서 감독이 가서 잘하는 것도 있고 되게 좀 이 민족이 잘 맞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특별한 정치적 이슈가 없는 이상은 안전한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 여기서 이거 하나 재밌습니다. 부자들요. 아까 말씀드렸죠. 부자 어떻게 50억 이상, 현금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이 여가 취미, 예? 순수 생활비로 사용하는 월 소비 지출액은 얼마일까요? 1,000? 2,000. 1,000만 원입니다. 그냥 돈 1,000 쓴다 하잖아요. 그냥- 돈 100 쓴다, 돈 1,000 쓴다.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보통 피부다 얼마 쓸 것 같아? 이럴 때 제가 100 하면 맞다 그래요. 그래요. 돈 100 써야지 그런 얘기 나와요. 돈 1,000. 네, 돈 1,000 했을 때. 그렇구나. 네네네. 그래서 이분들은 뭐라고? 이제 뭐 중요한 거, 순수하게 이제 생활비로
쓰시는 게 1,04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때 부기님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자영업자가 1,000 좀 번다고. 월천도사. 월천도사 됐다고. 약간 그때 되면 이게 부자들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쪽박하게 된다라는 말씀한 게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당연하죠. 1,000만 원 뭘 할 수 있어 사실은. 많은 걸 할 수 있어.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부자처럼 유럽 한번 갔다 일주일에 유럽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돈이죠. 좋은 데서 잔치 한번 하면 끝나는 돈이고. 그러면 부자들은 월에 그렇게 1,000만 원씩 오페라도 보고 맛난 것도 사 먹고 뭐 그렇게도 하는데 저축은 얼마나 하는가 그러면. 예. 저축 안 해도 이렇게 이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밑돈이 그렇게 막 해서 점점 하고 막 주식이 불어나고 뚱뚱해지고 막 돈이 그러는데 그렇죠. 땅값이 올라가서 막 빌딩이 갑자기 뭐 몇 억씩 막 오르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저축은 또 따로 얼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거잖아요. 그쵸. 재산의 가치가 뚱뚱해지는 것과 내가 통장에도 돈을 밀어가지고 또 하는 건 다르니까. 얼마예요? 평균 6,6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월에? 한다고 아니요. 연애. 또 많이 쓰는 거네. 그러니까 현금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저축은 그만큼 하지만 그러니까 1억 2천을 쓰지만 쓰고 나서 남은 게 그 정도다. 남은 게. 귀퉁이에 남은 게 이만큼이다. 그냥 약간 2억 정도가 있고 1억 2천을 쓰고 나머지를 약간 저축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월천은 이제 신세계고 월 2천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업 좋은 직업군들 있잖아요. 연봉 1억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초기고 연봉이 2억 정도 돼야 좀 편하게 살더라고요. 직장인들. 가고 싶은데 가고 왜냐하면 세금이 40%대요. 그럼 그 사람들 연봉 2억 받아도 맞아. 받는 돈이 얼마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 전체 자산 중에서 자산이라는 건 부채까지 포함하는 거니까요. 15% 정도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빌린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금 추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은행권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어디든지 하여튼 15% 자기 50억 정도면 뭐 그러면은 얼마죠? 15%면은 5억 한 7억 5천 정도는 빚으로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도 생각보다 작네요. 생각보다 작네요. 저는 재밌었던 게 부자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최소 자산 규모는 5억 원이래요. 종잣돈이. 근데 그 종잣돈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냐. 평균 12년. 12년만 좀 작게 걸릴 수도 있고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었지만 이 5억을 자기가 만드는 데 있어서 12년이 걸렸다.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종잣돈을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이 정도 걸리니까 딱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저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갖고 해야 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제 막 할부가 끝나는 인생으로서 이제 쫄라매야죠. 쫄라매고 더 벌고. 근데 이제 이 달라. 왜냐면 또 이 시대가 달라서 쫄라맨다는 개념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저는 봤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쫄라매가지고 이제 나름 뭐 편하게 사셨잖아요. 편하게 사셨다는 거는 이제 50 지나서 일을 하지 않고 사셨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신 걸로 이제 자식들은 뭐 안 해줄 수 있지만은 본인들은 이제 목표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 안 쓰는 게 꿈이셔가지고. 멋있어. 진짜. 근데 물론 제 등록금 잠깐 빌려가시긴 했는데 다 주셨죠. 그런데 근데 그 쫄라매는 그게 제가 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 쫄라맬 때 제 등록금도 빌려갔어야 될 때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과연 쫄라맬 수 있을까 이걸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모님 엄마는 내가 돈을 써도 사실은 그렇게 젊었으면 더 잘 썼을 텐데 말 많이 하시거든요. 지금 쓸 돈도 많이 없으시지만 세금 다 나가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다 늙어가지고 돈을 쓰는 게 물론 늙어서 돈 없는 게 더 서럽지만 너무 젊었을 때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욜로 하고 욜로가 나쁜 얘기도 하지만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욜로라는 게 지금 다 먹고 쓰자가 아니라 쫄라맬 수도 없고 그만큼 많지도 않겠지만 생활재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 쓰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욜로가 된 거다. 그게 나쁜 의미고 걔네들이 뭐 라이플 뭐 한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은 인생 먹고 마셔 이게 아니라 모아도 안 모아지니까.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번 것 안에서 생활재라고 하죠. 필요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된 거죠. 집이나 뭐 자동차나 이렇게 쌓아두고 뭐 재산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한 끼 식사, 모임에 나갈 때 입어야 되는 옷,
정말 필요한 뭐 장치들 이런 걸 사면 없는 거야. 그래서 욜로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데서 온다라고 어떤 사회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보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하면 한 번에 막 부자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니 12년, 15년을 두고 천천히 그것도 한 20억, 30억도 아니야. 5억이잖아요. 부자들이 말한 거잖아. 이 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5억 정도를 내가 12년 후에 정말 종잣돈을 모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5억을 그럼 내가 어떻게 잘 운영할지 맞아요.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나이까지 지금 어때? 평균 나이가 얼마예요? 평균 나이는 수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여튼 뭐 이 종잣돈을 모여야 그 이후부터 불어나는 맞아요. 단계적으로 불어나는 기간이 되게 단축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약간 많이들 50이에요. 얘기하는 게. 50전이에요. 제가 12년 후잖아요. 그럼 30. 좋네. 딱? 네, 그때 이 정도 모으면은 이제 10년 뒤는 훨씬 더 많이 불어 있는 그게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5억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5억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 가지 다 땡겨가지고 대출받아서 건물을 살 수 있거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5억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말하는 1억이라는 거는 그냥 은행에다 2.5% 많으면 2.5% 지방은행에다 요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 5억 정도에서 남의 돈 끌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팔고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플랜이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금융자산 5억 원을 넘긴 시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많은 게 60%가 40대에 이걸 잃었다. 잃었다. 이 5억 원을 자기 종잣돈. 20대부터 시작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업에 가진 군들이 40대 이게 가능해요. 자기 힘으로. 맞네. 네. 좋은 직업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업도 마찬가지죠. 실패 하다가 어떻게 마지막 10년 언저리쯤 잘 되는 사람들, 꾸준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뭐 대기업에 됐든 아니면 전문직에 있든 그게 의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혼자 힘으로 5억은 10년 만에 모을 수 있죠. 그분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건물, 땅, 뭐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5억이 50억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근데 30대도 17%나 돼요. 요즘에는 무조건 젊은 부자들 많으니까. 그러니까 20대부터 열심히 하신 분들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진 않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 부자들이 아직도 스틸 헝거리라고 80억을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그렇지. 아유 정말. 그럼 그거잖아. 그냥 거기 사람들끼리 놀면. 그렇죠. 거기? 그러겠죠. 그래서 또 불행하고 그러겠죠. 큰일 났네 하면서. 근데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본인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표를 이뤘는데 갑자기 이제 목표가 없어지고 약간 이제 허무해지는 시점이 왔을 때 새로운 목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목표라는 게 사실 뭐 나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 사람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돈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자기 일 자체가 그런 거라면. 삶의 지향점이 아무래도 돈이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부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옛날에 10억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자 기준. 근데 이게 지금은 5억이 필요하지만 10년 뒤에 보면 또 10억이 필요하다고 할 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이를 잘 보시고 돈이 중요할 거냐, 현물이 중요할 거냐, 뭐가 중요할 거냐, 여러분들이 한번 가족분들과 모여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부자 보고서를 끝내십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짤.